부동산 시장에 조정이 왔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다. 어디에 몇 억이 하락했다느니, 누가 영끌했는데 슬픔에 빠졌다느니. 그런데 난 왜 별로 체감이 안 되는 걸까? 그래서 일단 주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서울의 미분양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다. 미분양은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좋은 지표 중 하나다. 그런데 뜻밖으로 섬찟 놀라울 수치를 발견했다. 올해 6월 미분양 주택수가 작년 대비 무려 1000%나 오른 것이다. 이 정도면 2019년 3월에 1500% 뛰었을 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인데, 2019년은 부동산 시장에 일시적인 조정이 있었던 때다. 대세 하락에는 별 지장이 없는 조정이었지만 많은 무주택자들이 이때 조정을 기회로 삼아 올라탔다. 물론 미분양이 모든 걸 말해주진 않는다. 분양시장과 주택시장이 같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분양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완공 후 미분양이다. 입주를 해야 하는데도 가격이 너무 하락했거나 하락할 것 같아서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니까. 통계를 보면 이 또한 6월에 갑자기 전년 대비 230%가 증가했다. 6월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 하락론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는데, 이와 시점을 같이 한다. 그런데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부동산 하락은 크게 의미 있는 평수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분양은 현재 주로 40평방미터 이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85평방미터 이상에서는 고작 2건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85평방미터를 전용 면적으로 보자면 이는 30평대 주택은 아직 견실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30평대 아파트는 보통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부부가 아이를 가졌을 때 많이 옮겨가는 평수다. 한마디로 주택시장의 허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물건이 나올 때마다 빠르게 줍줍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시장에서 쌓이는 매물은 그야말로 금매 중심이라고 해도 된다. 이게 가속화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조건 하에 경기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건데, 현재로서 우리나라 경기는 견조하다. 적어도 여러 지표를 본 내가 느끼는 바다. 언론에서 연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해도 평균적인 시세를 봐도 그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KB 부동산 시세를 보자. 그중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서울의 아파트 매매 지수를 보자. 상승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 지수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7월 기준 현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13억에 이른다. 오히려 평균은 오르고 있다. 강남 같은 곳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빠른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조정이라고 보기에 아직 멋쩍은 수준의 하락이다. 물론 지난 몇 년간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서울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전년 대비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상승세가 둔화된다는 것이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일시적인 조정을 딛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할까? 그건 어디까지나 대출에 달려있다고 본다. 만약 계속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출은 억제될 것이다. 그리고 대출이 억제되면 매수세도 같이 억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음 변수는 경기다. 아직까지는 경기가 좋다. 수출도 의외로 받쳐주고 있고 소비가 특히 올해 들어 강하다. 그런데 내 주변에 물가 올랐다고 대폭 소비 줄이는 사람 아직 보지 못했다. 조심은 하지만 아직 다들 현금 여유가 있다. 그 이유는 직장이 안정돼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내 자리가 위태로우면 사람은 바로 소비부터 줄인다.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언제 어느냐가 가장 관건이다. 미국에서는 기술적으로 왔는데 고용과 소비가 너무 좋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상승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바라는 대로 실제 경기는 연착륙에 성공할는지도 모른다는 설이 강력해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살짝만 아프고 넘어갈 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아픈 시점이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멈출 때다. 그게 언제가 될지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오히려 지금 시장의 금리를 보면 연준이가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연준이는 이러한 시장의 기대를 누르기 위해 연일 금리 인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둘 간의 관계가 예전에는 연준이가 엄마, 시장이 아기 같았다면 이제 갈수록 서로 사사건건 대립하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 적어도 이건 분명해 보인다. 올해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의 눌림목은 계속될 거로 보인다. 그렇다고 빠르게 하락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금매를 받아먹으려고 대기 타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내년이다. 어느 시점에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멈추는가가 가장 관건이라 하겠다. 그럼 부동산이 다시 반등하면 또 미친 듯한 폭등을 보일까?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중앙은행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느낀 인플레 트라우마 때문이다. 거의 식겁하는 수준으로 오른 물가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물가가 안정됐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쉽사리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자칫 섣불리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면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몇 년은 2010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많은 것들이 흘러갈 것으로 본다. 그 당시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모든 것이 박스권에 머물렀다.
미국은 그야말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만큼만 금리를 조정했고 덕분에 미국 주식시장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끔 양적 완화를 조금 줄이고 싶었지만 테이퍼링 텐트럼이라고 해서 시장은 그럴 때마다 발작을 일으켰다. 즉 연준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구간에 갇혀서 현상을 유지했다. 이제 중앙은행들은 디플레이션의 위기와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물에 술 탄 듯한 기분으로 정책을 운영해 갈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 또한 마이너한 조정과 상승을 오가는 기간을 지날 것이라 본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조건이 이러할 때 주택시장은 자체적인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본다. 지난 5년간 급등한 부동산 시장이 주택 공급의 중단이라는 치명적인 실수에 일부 기인했던 만큼 앞으로 5년 동안 공급의 정도에 따라 가격이 영향을 받으리라 본다. 그런데 이 또한 2010년대 초반과 비슷한 양상이다. 2007년에 미친 듯한 부동산 시장 상승 이후 공급이 대폭 이뤄지면서 전국의 주택시장이 식었던 것과 비슷한 일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 본다. 또 하나는 정책의 영향이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주택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출을 풀었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경기의 상승을 이끌어냈다. 윤석열 정부 후반에 가면서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또한 스스로 비둘기 팔아 자칭하고 있고 추경호 부총리와도 자주 회동하는 걸로 봐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디까지나 후행적이다. 다시 말해 주택 경기가 화랑이면 억제하려 하고 하락이면 부양하려 한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금리 조건이 일정하다면 자체적인 부동산 건설 경기의 수급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다.